안녕하세요. 오늘은 지난 시간에 말씀드린 삼성전기 현황 및 투자 포인트에 대해서 정리해 보겠습니다. 주가가 횡보하다가 최근에 한 15% 정도 상승했는데요. 제가 왜 이 기업을 투자했고 앞으로 어떤 것을 보면서 운영해 갈지에 대해서 정리해 보겠습니다. 일단 삼성전기 사업 현황 먼저 보겠습니다. 2019년 다트에서 가져왔고요. 사업부는 총 3개입니다. 컴포넌트, 모듈, 기판. 컴포넌트는 MLCC라고 보면 될 것 같고요. 모듈은 카메라 쪽, 기판은 그냥 PCB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총 매출은 8조고요. 작년에 그 중에 3.2조 MLCC, 3.3조 카메라, 1.5조가 PCB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2017년부터 매출이나 영업이익을 쭉 봐보면 2017년에 영업이익 매출액이 6.7조인데 영업이익 3,300억, 2018년에 8조, 영업이익 1.1조, 2019년 작년이죠. 매출 8조, 영업이익 7,300억입니다. 여기는 주요 키가 컴포넌트랑 카메라 쪽만 보면 되는데요. 17년에 매출액이 2조 3천억이었는데 영업손익 2,900억이었던 MLCC가 2018년에 3.5조까지 올라왔고 매출액이 영업손익은 1.1조까지, 즉 2018년에 영업이익의 전부를 MLCC가 벌었죠. 97%니까요. 그 작년에 MLCC가 좀 주춤하면서 1조 1천억 벌었던 게 5천억까지 줄어들면서 비중이 줄어들었고 68%가 줄어들었고 그에 따라 삼성전기 주가도 많이 흘러내렸습니다. 즉 18년 상반기에 최고가 16만 원을 찍었다가 작년에 쭉 내려왔었고, 그러면서 작년에 그나마 좀 18년에 카메라 쪽이 매우 안 좋았는데 매출액이 3조였는데 영업이익이 800억이었습니다. 근데 작년에 매출액이 3.3조까지 조금 상승하다가 영업이익은 2천억까지 쭉 올라오면서 조금 리커버리를 해줬고요. 기판 쪽은 뭐 계속 적자 보다가 작년에 뭐 140억 흑자 보면서 여기는 뭐 점점 좀 좋아지는 상태고요. 하지만 금액이 크지 않기 때문에 삼성전기는 컴포넌트, 즉 MLCC랑 카메라가 어떻게 되는지에 따라서 투자 여부를 결정하면 될 것 같습니다. 참고로 주요 제품 작년에 가격 변동을 봐보면 평균 판매 가격입니다. MLCC는 4.6% 상승하였고 카메라 모듈은 77.4% 상승, 나머지 거 다 상승했다고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조금 이상한 게 MLCC 매출액도 줄었고 영업손익도 줄었는데 판매 단가는 상승했다는 건 역시 고부가 쪽에 MLCC가 많이 팔렸다는 거죠. 좀 비중이 바뀌었다고 분석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카메라 쪽은 평균 판매 단가 77.4% 상승. 작년에 뭐 주로 삼성전기는 플래그십에 주로 들어가기 때문에 그 플래그십 카메라 단가가 많이 올라갔다고 그냥 분석하면 될 것 같습니다. 일단 이건 큰 흐름만 보는 거고요. 이후에 2020년 반기 보고서, 뭐 3기 보고서 보면서 차근차근 쫓아가 보겠습니다. 원재료 구매 현황입니다. 뭐 간단히 정리해 봤는데요. 컴포넌트 쪽은 매출이 3.2조였는데 구매액은 0.7조. 즉 MLCC 뭐 원가는 22%라고 볼 수 있습니다. 아주 원재료인 거고요. 사실 매출 원가에는 뭐 원재료도 있고 인건비도 있고 감가상각비, 뭐 그게 기타 비용, 전기세나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일단 원재료가 금액이 올라가면 그만큼 수익률이 나빠지는 거기 때문에 전 원가 쪽은 항상 같이 보고 있고요. 이것도 작년에 이렇게 됐는데 이번에는 어떻게 바뀌고 있는지, 그리고 내년에 어떻게 될지를 쭉 쫓아가면서 같이 보는 걸 좀 좋아하는 편입니다. 그리고 모듈 쪽 카메라죠. 매출 3.3조, 구매액 1.9조, 원가율 57%입니다. 기판 쪽은 뭐 1.47조, 구매액 이렇게 돼 있고 원가 30%입니다. 뭐 평균 매입 단가가 다 올라가고 있다. 그리고 카메라 모듈 다 올라가고 있다라고 보면 될 것 같고, 요거는 그냥 참고용으로 비교용으로 해놓은 거기 때문에 빠르게 넘어가겠습니다. 캐파입니다. 2019년 기준이고요. MLCC 쪽은 캐파 증량 별로 없었고요. 카메라 모듈 쪽은 조금 줄어들었고 기판 솔루션도 거의 비슷합니다. 그래서 가동률이 중요한데 평균 가동률 컴포넌트 작년에 73%였습니다. 그리고 모듈 쪽은 45%, 기판 솔루션은 55%. 일단 빠르게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2020년 반기 보고서입니다. 즉 상반기죠. 일단 매출액은 4조 됐고요. 작년에 8조였는데 4조 했으면 딱 반절했으니까 뭐 어떻게 보면 나름 선방한 거죠. 이번에 상반기에 코로나 때문에 거의 2분기는 웬만한 기업들, 제조업
기업들은 다 말아먹었는데 이 정도면 꽤 선방한 걸로 볼 수 있습니다. 어떤 게 선방인지 보면 컴포넌트 쪽, MLC 쪽은 작년에 3.2조 했는데 1.7조 정도 했네요. 즉 작년에 반절 이상을 했네. 한 걸 보면 MLC가 매우 선방한 거고요. 그리고 카메라 쪽도 한 1.6조 했고 작년에 3.3조 했으니까 반절 조금 안 되게 한 45% 정도 한 거 보니까 그래도 이 정도면 선방한 겁니다. 역시 플래그십에 들어가니까 크게 지장이 없었던 것 같고요. 상반기에는 기판 솔루션은 7,500억, 작년에 1.5조 했는데 이것도 역시 딱 반절했으니까 나름 뭐 선방한 걸로 보입니다. 전체적으로 다 상반기 코로나에 비해서는 매우 선방한 상태인 거고, 영업이익 쪽을 보면은 약 4조 매출에 2,600억, 작년에 8조 매출에 연간 7,300억을 했는데 상반기 2,600억 했으면 뭐 일단 영업이익적으로 매우 망한 상태인 거고요. 산술로 곱하기 2하면 영업이익이 이번 년은 5,200억이 돼야 되지만 물론 그렇게 안 됩니다. 3분기가 워낙 좋았고 4분기도 나쁘지 않을 것으로 보이거든요. 왜 이렇게 되었냐? 즉 매출액은 버텼는데 영업이익이 왜 이렇게 나빠졌냐? 그냥 가격 변동으로 친절하게 써 있습니다. MLCC 평균 판매 가격은 18.1% 하락하였고 전년 대비, 카메라 모듈은 18% 상승. 나머지 거 패키지 기판도 9.7% 상승, 회로 기판은 6.8% 하락하였습니다. 즉 이걸 보면 알 수 있습니다. MLCC는 분명히 매출이 올라갔지만 평균 판가가 하락하면서 영업이익이 안 좋아진 거고요. 즉 저마진으로 공급을 했다는 거고요. 카메라 모듈은 판매 단가가 확 상승하면서, 즉 플래그십에 들어가는 카메라 쪽 성능이 매우 좋아지면서 쭉 상승하면서 매출액도 버텼고 영업이익도 좋아져야 되는데 작년 대비해서 그렇게 좋아지지 않았습니다. 이거는 그 판매 단가 대비 뭔가 다른 것들이 뭔가 잘못됐다는 거죠. 즉 원재료 가격이나 인건비나 아니면 수요일이나 어떤 이슈가 있어서 영업 쪽은 문제가 있었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원재료 구매 현황입니다. 작년 대비 비교를 좀 해봤습니다. 그러니까 비율만 보면 될 것 같고요. 작년에 몇 프로였는데 이번 년에 몇 프로가 되고 있다. 간단히 빠르게 넘어가겠습니다. 컴포넌트 작년에 22%였는데 상반기 21% 선방했네요. 모듈 솔루션 작년에 57%였는데 상반기 66%, 9%나 상승했습니다. 여기가 뭔가 문제가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아까 카메라 모듈 쪽, 즉 모듈 솔루션 쪽에 영업이익이 작년에 2천억이었는데 상반기에 700억밖에 안 됐던 거고, 이 부분이 매우 큰 비중을 차지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기판 솔루션 작년에 30%였는데 5%, 25%, 즉 5% 감축했네요. 즉 원가 절감 잘했다는 거고요. 참고로 주요 원재료 가격 변동을 봐보면 컴포넌트 쪽에 주요 쓰는 페이스나 파우더 쪽은 작년 대비 17% 상승했는데 원가는 1% 줄였습니다. 이거는 즉 주요 재료인 콘덴서 주 재료인 요것들은 줄였지만 비중은 비중은 올라갔지만 나머지 거 필름이나 기타 쪽을 원가 절감을 많이 했다는 거죠. 요거 상승했지만 요걸로 버텼다. 카메라 쪽은 센서 매입 단가가 75.2% 상승. 진짜 많이 올라갔네요. 그래서 원가가 작년에 57%였는데 이번에 66%까지 올라간 거고요. 이건 예전에 제가 MC넥스에 한 것처럼 S20이나 S20 등에 들어가는 센서가 매우 좋아진 걸로 보이고요. 즉 시장의 수급이 아니라 센서 성능이 좋아지면서 좋은 센서를 사온 걸로 보여집니다. 이건 예전 자료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요. 이것도 빨리 넘어가겠습니다. 일단 가장 큰 거는 원가 쪽에서 모듈 솔루션은 원가가 지금 안 좋아지고 있다 정도만 판단하고 넘어가면 될 것 같습니다. 캐파입니다. 일단 이것도 빠르게 넘어가서 컴포넌트 부분입니다. 캐파 쪽은 가동률 73%, 작년에 73%였는데 상반기 86%까지 올라왔습니다. 역시 가격 떨구면서 가동률에서 물량으로 밀어내고 있는 거고요. 모듈 솔루션은 캐파는 좀 감소하지만 추가 투자를 하고 있는 것 같고요. 가동률은 45%에서 43%로 상반기에는 내려왔는데 상반기는 말씀드렸다시피
2분기가 코로나 때문에 락다운, 셧다운이 매우 많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나름 선방한 걸로 보이고요. 기판 솔루션은 캐파가 증설되고 있고 가동률은 55%에서 61%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3반기 보고서를 보면 캐파 증다에 3천억 정도를 투자하고 있고, 뭐 컴포넌트 쪽, MLC 쪽에 1,600억, 기판 쪽에 800억 정도를 투자하고 있다 정도만 보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3Q 보고서 봐보겠습니다. 작년에 어떻게 됐고, 그러니까 2017년부터 18년, 19년 어떻게 됐고, 상반기 어떻게 됐고, 3Q 어떻게 변하고 있다를 큰 그림을 보면서 투자를 하면 저는 앞으로 어떻게 흘러갈지를 좀 분석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많이 보는 편이고요. 일단 3분기만 보면은 누적입니다. 매출액 6.3조, 작년에 8조 했는데 매출액 6.3조, 즉 3분기에도 매우 선방한 거죠. 그 중에 컴포넌트 솔루션이 2.7조, 모듈 솔루션이 2.4조, 기판 솔루션이 1.2조, 역시 442 정도로 보면 될 것 같고요. 참고로 2분기 잠깐 적어놨는데요. 컴포넌트 보면은 상반기에, 그러니까 이게 분기죠. 1Q, 2Q에 1.7조 했는데 한 8,500억 정도 한 거죠. 분기별로. 역시 3분기에서 8,500억. 좀 꾸준하게 컴포넌트 나가고 있는 상태인 거고요. 모듈 솔루션도 1.6조 했는데 상반기에, 그러니까 즉 한 Q당 1Q당 한 분기당 8천억 정도 하는데 역시나 꾸준하게 나가고 있습니다. 역시 플래그십이고 노트 시리즈가 나오는 타이밍이었기 때문에 좀 선방을 한 것 같고요. 작년 대비 뭐 약간 작년에 비슷한 수준으로 줄어드는 수준을 할 것 같고요. MLCC는 매출이 확 올라가는 걸로 될 것 같습니다. 기판은 뭐 작년에 1.5조 했는데 지금 3Q 만에 1.2조 했기 때문에 한 1.6조에서 7조 정도 예상되고 있고요. 그래서 매출액으로 보면은 한 작년 대비 작년에 8조 했는데 이번 년에 한 8.4조에서 8.5조 정도 예상하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영업이익은 누적으로 한 5,600억까지 올라왔습니다. 상반기에 보면 한 2,600억으로 확 줄어들었는데 지금 3Q에만 한 3천억 벌어들인 거거든요. 어떤 게 올라온 건지 보면은 일단 MLCC는 누적으로 3,600억 벌었고요. 모듈 솔루션이 한 1,500억 벌었는데 상반기에 700억이었죠 아까. 그러니까 모듈 솔루션이 한 800억 정도 3Q에만 벌어들인 겁니다. 역시 노트 시리즈 출시하면서 그 부분 비중이 올라온 것 같고 MLCC도 꾸준하게 선방하고 있는 거고요. 그리고 기판 솔루션이 470억까지 올라왔습니다. 주요 제품 판매 가격 추이입니다. MLCC는 작년 대비 18.4% 하락하였고 꾸준하게 이 가격 유지하고 있는 것 같고요. 꾸준하게 18.4% 하락하고 있고 카메라 모듈은 평균 판매 단가가 0.6% 하락. 이게 조금 놀랐습니다. 아까 상반기에 보면 카메라 모듈 평단이 18.3% 상승했었는데 상반기에 갑자기 3Q 오면서 0.6% 하락을 했다는 거는 역시 가동률 같은 것 때문에 마진 확 낮추면서 얘도 물량 밀어내게 했다는 걸로 보여집니다. 노트 10은 있었고 그 나머지 거에 대한 가격이 하락이 뭔가 심했다고 예상이 되고요. 통신모듈 넘어가고요. 뭐 패키지 기판은 뭐 계속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MLCC도 괜찮고 카메라 쪽도 작년 대비 좀 괜찮아 보이고요. 작년하고 비슷한 수준으로 가고 있으니까요. 그리고 기판 솔루션은 확 좋아지고 있고요. 원재료 구매량도 간단히 보면 컴포넌트 원가 21%, 작년 대비 1% 하락, 카메라 쪽 64%, 7% 상승, 기판 솔루션 29%, 작년 대비 1% 하락. 즉, 카메라 쪽 제외하고는 모듈 솔루션 제외하고는 나머지는 원가는 다 비스무리하게 버티고 있는 상황인 거고요. 특히 주요 자재들은 컴포넌트 쪽에 페이스트나 파우더는 21% 상승, 모듈 솔루션은 63% 상승, 그리고 기판도 82% 상승했는데 이렇게 원가율을 버틴다는 것은 다른 거에 대한 극한의 원가 절감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올라가는 건 어쩔 수 없고요. 주요 나머지 거에 대해서 뭔가 빼거나 아니면 가격을 하락시키면서 그 원가 비율을 맞추고 있는 거기 때문에 이건 매우 긍정적인 것 같습니다. 하지만 카메라 쪽에 원가 올라가는 거는 고성능 센서를 쓰면서 어쩔 수 없이 올라가는 거고 그쪽에 대해서는 꾸준하게 확인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캐파입니다.
컴포넌트 쪽은 캐파 증설했고요. 6% 정도. 작년에 이거 1조개고요. 이거 단위가 억입니다. 한 7천만 개에서 9천만 개 정도 하기 때문에 9천억 개죠. 그렇기 때문에 캐파는 1조 억개고요. 그래서 3분기까지 한 8천억 개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산술 계산하면 한 6% 정도 추가 투자를 했고요. 그리고 가동률은 작년에 73%, 상반기에 86%, 3분기 누적 90%, 즉 3분기는 거의 풀캐파로 돌아갔다는 겁니다. MLCC 쪽은. 모듈 솔루션도 캐파 증설하고 있고 가동률은 작년 45%, 상반기 43%, 3Q 누적으로 46%. 얘도 약간 뭐 좋아지고 있는 거죠. 그리고 기판 솔루션 캐파 투자하고 있고요. 가동률 55%에서 지금 71%까지 누적으로 계속 올라오고 있습니다. 즉 MLCC 쪽이 매우 좋은 상태인 거고 기판 솔루션도 점점점 좋아지고 있고 앞으로 좋아질 것 같습니다. 이렇게 추론할 수 있겠네요. 그리고 캐파 투자 현황을 봐보면 3Q까지 누적으로 5,400억을 했고요. 그 중에 MLCC 쪽이 3,000억, 그 모듈이 600억, 기판 쪽이 1,200억을 투자했네요. 작년이랑 비교를 해보면 작년에는 1조 1,000억을 투자했는데 캐파 투자를 했는데 시설 투자로 약 7,500억이 MLCC였고요. 모듈 쪽, 즉 카메라 쪽이 2,200억, 기판 쪽이 620억인데 딱 봐도 MLCC는 줄었고 카메라는 완전 줄었고 기판 쪽은 매우 늘고 있는 거죠. 즉 이쪽이 매우 좋기 때문에 캐파 투자를 하면서 계속 증설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MLCC는 크게 더 확 늘릴 필요는 없어 보이고 현재 가동률 정도만 유지하면서 자동화나 이런 걸 해서 이익을 극대화하겠다는 상황으로 예측이 되고 있습니다. 간단히 설명하려고 했는데 너무 길어지네요. 일단 애널리스트를 분석한 재무제표 먼저 간단하게 분석해 가져와 봤습니다. 일단 DB에서 11월 16일 날 발표한 자료고요. 매출액은 2018년 19년 동일합니다. 어디든 똑같을 거고요. 8조. 그리고 영업이익은 1.1조에서 7천억 작년에. 그리고 이번 년 예상은 8.5조 매출에 8천억 정도 영업이익이 될 거다가 DB에서 보는 매출인 거고 내년은 9.2조 매출, 내후년은 9.7조 매출에 영업이익은 내년에 1조, 내후년에 1.1조까지 올라갈 거다. 나머지 뭐 유동자산이나 뭐 부채 뭐 이런 건 특이사항 없기 때문에 간단히 넘어갈 거고요. 그리고 EPS는 작년에 좀 줄어들었다가 6,800원 줄어들었다가 이번엔 7,800원 내년부터 쭉 더 올라갈 거다. 그에 따라 PER도 18에서 16, 13.8까지 내려갈 거다. 참고로 11월 16일 날은 아마 이게 조금 올라가기 시작할 때였군요. 그래서 이 PR은 좀 달라질 거고요. ROE가 저는 좀 중요하게 보는데 꾸준하게 10에서 11 정도 유지할 거로 보입니다. 즉 매출이 늘어나는데 ROE가 이 정도 된다는 거는 즉 마진율을 유지하면서 Q를 늘린다는 걸로 예상이 되고 있고요. 다른 거 하나에서 11월 11일 날 발표된 걸 똑같이 가져와 봤습니다. 매출액 18년 19년 동일하고요. 20년 8.5조, 내년에 9.8조, 22년에 10.5조입니다. 얘가 좀 더 좋게 보고 있네요. 그리고 이번 년 영업이익 8,200억, 내년에 1.1조, 내후년에 1.3조까지 영업이익 올라갈 거다. 하나가 좀 더 공격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더 긍정적으로 보고 있죠. 역시 유동자산이나 이런 거는 뭐 참고만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제가 보기엔 특이사항 없어서 넘어가겠습니다. 그래서 EPS 이번 년에 7,600원, 내년에 11,000원, 내후년에 12,000원까지 올라간다. 그래서 PER은 뭐 이번 년 18배지만 내후년엔 11배까지 떨어지기 때문에 좀 더 올라갈 여력이 있다라고 분석을 한 것 같은데 참고로 11월 11일이면 아마 14만원 전후일 겁니다. 제가 9월 말부터 모으기 시작해서 한 11월 초까지 모았거든요. 14만원대 평단으로. 그래서 지금 PR로 보면은 이건 PR로 보면 한 14배에서 15배 정도 16만원 기준입니다. 16만원 뭐 기준으로 보면 한 PER은 14에서 15 정도로 보이는 거고요. 15 이상으로. 지금까지 삼성전기 현황과 애널리스트 분석을 간단하게 봤고요. 제가 왜 투자하는지를 간단히 정리해 봤습니다. 첫 번째는 MLCC 부분입니다. MLCC 수요 증가. 확실한 거고요. 5G, 전장, IoT. 모든 방면의 수요가 증가할 건 확실한 건데 현재 가격이 하락 중이다. 이건 전체적으로 경쟁이 치열하면서 가격 내리면서 계속
Q를 올리고 있는 상황이라고 보이는데 이걸 즉 수량을 메꾸고 있는 거죠. 근데 현재 상황을 보면 17년, 18년과 조금 다른 게 있습니다. 17년, 18년은 MLCC 캐파가 없는 상태에서 수요가 확 올라왔기 때문에 그 수요를 못 쫓아가서 가격이 올라갔고요. 쇼티지가 난 거죠. 그에 따른 가격 상승이었다고 보면은 지금의 상황은 캐파가 어느 정도 증가가 돼서 작년에는 확 죽었었습니다. 증가된 캐파 때문에. 근데 그 증가된 캐파마저도 수요가 쫓아오면서 쭉 올라오고 있고 그에 따른 가동률이 올라가고 있습니다. 즉 가동률을 유지하면서 판가의 하락만 멈춘다면 상승까지도 아닙니다. 하락만 멈춘다면 레벨업이 확실하게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내년에 뭐 다른 무라타나 타이오된 타 업체들이 어떻게 되는지는 봐야겠지만 그들이 캐파를 어떻게 올릴지 그 전장쪽이 어떻게 될지 이걸 쫓아가면서 저는 계속 보려고 합니다. 이거 하나만 정리하는데도 시간이 오래 걸려서 오늘은 간단하게만 이렇게 설명만 하고요. 다음 시간에 좀 디테일한 부분을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카메라 모듈. 기존의 삼성전기는 삼성전자 플래그십 위주로만 들어갔습니다. 내년에는 뭐 플래그십이 많이 떨어지기도 하지만 A52나 A72 등까지 확장할 거고요. 그리고 삼성전자의 비중이 무조건 올라갈 거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키포인트는 폴리줌이라고 보고 있고요. 이거에 따라서 뭐 중국이나 애플 등에 추가될 확률은 매우 높아 보입니다. 이미 뭐 오포, 비보, 샤오미 쪽엔 들어가고 있고요. 애플도 렌즈는 공급하고 있지만 전 특히 애플 쪽에 그 오필름이 떨어지면서 삼성전기가 뭐 삼성과 애플의 관계, 삼성전자와 휴대폰과 애플의 관계만 아니면 무조건 1순위로 삼성전기가 들어간다고 봤기 때문에 투자를 시작한 것도 있습니다. MLC도 좋아지고 카메라 쪽도 애플이 들어가면 확실하게 Q가 올라갈 거기 때문에 좋아질 거다라고 보고 있는 거고 거기 키포인트는 폴디드 줌. 즉 카메라 모듈 경쟁은 카메라 쪽은 매우 굉장히 치열해졌습니다. 캐파를 다 확보해 놨거든요. 그래서 폴디드 줌이나 TOF, OIS 등의 차별화가 반드시 필요한데 이걸 다 가진 데는 삼성전기가 거의 유일합니다. 그래서 애플도 어쩔 수 없이 삼성전기를 쓸 거라고 보고 있고요. 뭐 삼성전기가 안 들어가더라도 이걸 쓰기 위해서는 지금 폴디드 줌 할 수 있는 데는 삼성전기 그리고 써니옵티컬 정도로만 보이고 있는데 중국 쪽에는 좀 더 비중을 올리기 좀 어려운 상태이기 때문에 삼성전기가 어쩔 수 없이 들어오지 않을까. 오늘 기사가 지난주에 기사가 떴던데 정 안되면 LG 이노텍의 액추레이터라도 공급하는 형태로 될 거다라는 얘기까지 나오고 있기 때문에 일단은 무조건 들어갈 거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뭐 MC넥스나 뭐 나무가도 이 순위로 보고 있긴 한데 저는 애플이 한 개만 낸다면 삼성전기를 보고 있고요. 두 개를 낸다면 삼성전기와 MC넥스 또는 삼성전기와 나무가를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기판 솔루션. 이 부분은 전세적인 쇼티지 상황인 거고요. 가동률 좋아지고 가격도 상승하고 있다. 이건 뭐 나쁠 게 없는 상황입니다. 특히 FCCSP라고 대만 유니마이크론이 화재가 나서 이게 전세계 캐파 한 15% 정도 잡고 있는데 얘가 화재가 돼서 공급적인 쇼티지가 더 심해졌고요. 그래서 이 부분은 계속 내년까지는 매우 좋아질 거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이미 쇼티지 상태에서 경쟁사가 화재까지 났기 때문에 이 업황은 뭐 내년까지는 무조건 좋아질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MLCC 좋고 카메라 모듈 좋아질 것 같고 물론 그 기존 모듈을 공급했는데 지금은 단품만 공급하기 때문에 판매 단가는 하락할 수밖에 없지만 Q가 많이 올라갈 거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카메라를 좋게 보고 있는 거고요. 그리고 기판 쪽은 뭐 말할 것도 없고요. 그게 결론입니다. MLCC 미래 업황은 매우 좋고 가동률 유지하면서 가격 하락세 진정될 경우 레벨업 된다. 즉 MLCC에 따라서 전체 투자 방향 결정할 거다 라고 저는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MLCC가 올라갈 거면 삼성전기 계속 들어가면 되고요. MLCC가 떨어진다. 비중 줄여야 되거나 접어야 됩니다. 즉 넘버원이죠. 무라타, 타이오유덴, TDK가 얘네의 가동률이 어떻게 되고 있고 그리고 전장 비중이 지금 삼성전기가 10% 언더인데 이걸 어떻게 올릴 수 있냐에 따라서 이 키포인트가 가장 클 겁니다. 두 번째, 카메라 모듈의 삼성전자 외 비중 증가가 유력합니다. 폴디줌이 말씀드린 키포인트고요. 하지만 카메라 모듈이 더 이상 납품되지 않고 싱글 모듈 비딩으로 판매 단가 하락, 즉 기존에 뭐 모듈을 공급했다면 지금은 메인 카메라 하나만 딱 단품으로 공급하기 때문에
판매 단가는 하락할 수밖에 없고요. 그에 따라서 마진은 줄어들 수밖에 없습니다. 그걸 삼성전자가 가져간다는 거고요. 양으로 가야 됩니다. 즉 이것도 판매처 확대가 필수인 거고요. 이건 애플이나 중국은 삼성전기 매우 유력해 보입니다. 마지막 기판 솔루션 부분. 이건 뭐 볼 것도 없습니다. 내년까지 그냥 무조건 좋고요. 근데 이걸 좀 분석하다가 이것저것 보다 보니까 여기뿐만 아니라 다른 업체들도 매우 좋은 데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 부분 지금 추가 분석 중이고 나름 뭐 선발된 투입된 업체가 좀 있습니다. 나중에 제가 뭐 어느 정도 확실하게 투자를 시작하면 그 부분 넣도록 하겠습니다. 결론입니다. 모든 사업부 내년 전망은 매우 좋다. 현재는 꾸준하게 모아도 되는 상황으로 판단되고 MLCC 가동률 하락된다면 비중 축소하자. 가격 하락 진정, 가동률 유지, 전장 부분 비중 확대. 이게 최상의 시나리오고요. 플러스로 카메라 모듈, 애플 진입. 이렇게 된다면 삼성전기는 뭐 20만 원 우스울 것 같고요. 나중에 뭐 20만 원, 30만 원 가는 것도 가능할 거라고 보입니다. 물론 지금 미스터 마켓이 어떻게 이걸로 투자하지 않아야 될 이유도 정리는 해놨습니다. 다음 시간 할 건데 뭐 이렇게 현재 시총이 뭐 12조인데 이렇게 되면 PER이 뭐 14.5배에서 18.2배 수준이다. 너무 비싼 거 아닌가? 그리고 MLCC 등이 되게 꾸준히 수익을 낼 수 있는가? 평당이 18.3%는 하락했다는 것은 과잉 공부로 보입니다. 이게 문제되지 않을까? 그리고 확실하게 성장할 수 있는 MLCC, 전장용 MLCC는 10% 미만인데 이 부분이 확장 가능한가? 그리고 카메라 부분에서 이익이 유지 가능할까? 이런 부분에 대한 것도 정리가 필요하고요. 꾸준하게 이런 걸 업데이트하면서 전 삼성전기 투자를 유지해 나갈 생각입니다. 일단 오늘 첫 번째 시간이니까 간단하게만 했는데도 기네요. 그래서 다음 시간에 조금 더 디테일한 부분, 투자 포인트에 대한 하나하나 좀 정리해 보고요. 그리고 투자하지 말아야 될 포인트 하나하나 정리해 보면서 양쪽 비교해 가면서 꾸준하게 방향을 정리해 나갈까 합니다. 오늘 여기까지고요. 감사합니다.